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선행학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설명에 이어서 제가 이제 사교육자다 보니까 또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경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음, 내용상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내용일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제 본심은 그게 아니라 선행학습에 대한 나름의 가이드를 제시를 하기 위해서 찍는 영상이니까 그 참고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선행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선행학습은 기본적으로 현행학습이 탄탄하게 되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제 학습의 수단으로서, 예, 그 수단 중에 선행학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전제가 현행이 탄탄한 아이가 선행을 하는 게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의 나름의 문제점은 뭐냐면, 제가 그 현행이 탄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사실 되게 애매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애매한 기준 때문에 결국에는 선행 학습을 무분별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나 아니면 학부모님의 요구 사항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명확한 기준이 제시가 되질 않으면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비단 선생님, 그러니까 학원 강사 그리고 학원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건 뭐냐면, 현행이 정말 탄탄하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우선은 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학원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이제 테스트를 보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학원에서는 테스트 결과가 좋고, 또 어떤 학원에서는 테스트 결과가 안 좋다,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각 학원마다의 성격과 그리고 그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의 그 관점, 예, 이것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학원에서 보는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이제 기준을 삼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어떤 거를 좀 했으면 좋겠냐면요. 만일에 모의고사를 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을 들어간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보통 이제 선행이라고 하는 그 범주가 뭐 초등학생이 중학교 과정, 그리고 뭐 중학생이 고등학교 과정,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대개는 문제점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고등 과정에 대한 선행학습에서 좀 더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두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것을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해서 적어도 80점 이상은 나와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그 정도의 점수가 나와야지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을 했을 때 충분한 이해력과 그리고 능력 자체,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물론 되게 여러 가지로 저도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는 있는데, 이제 중학교 3학년의 과정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그렇게 커버를 하려고 하기보다도 각 학년에 맞는 현행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현행이 아니죠. 그 학년에 맞는 공부를 제대로 수행을 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학년별로 그 수학을 가르칠 때 관점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정에 나와 있는 뭐 원의 성질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순수한 도형에 대한 기본 성질을 이용을 해서 원이라고 하는 도형 자체를 가지고서 기하적인 관점이 조금 더 강하게 부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원의 방정식에서는 이게 방정식의 꼴로서 결국에는 약간의 연산과 그 다음에 그 원의 기본적인 성질이라는 것을 입각을 해서
내가 식을 세울 수 있느냐, 뭐 접선을 긋는다라고 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약간 대수적인 그런 연산 파트가 조금 더 가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의 원의 방정식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형적인 그러한 기본 성질은 이미 중학교 때 배워왔기 때문에 거기에 더 나아가서 각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술을 할 수 있느냐, 기술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두 같은 이제 도형인 원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씩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본 도형의 성질을 조금 더 강조를 하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도형 감각에서는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가지고서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커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 빠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조금 더 강조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머지 것에 대해서 이제 통합적 사고가 힘들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의 반문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어차피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그 고등학교에서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말이 이게 말은 그렇게 했으나 되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유는 문제는 되게 응용이 되는 파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혹여라도 기본적인 도형의 성질을 조금 더 가미해가지고 좀 더 응용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아이 입장에서는 자주 써먹었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 이끌어낼 수가 있는데, 자주 보지 않았던 부분에서는 그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꼼꼼하게 다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은 현행 자체가 탄탄하다라고 하게 되면 선행학습을 해도 괜찮냐? 그러면 저는 무조건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에는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제 블로그에서도 그런 포스팅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선행학습의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상은 속도가 빠를 수가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선행하고 있는 학생, 예를 들어 중학교 학생이 선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중학교 학생이 결국에는 본인의 현행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복습을 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학습 계획을 이제 학생들마다 만들어줄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중학교 3학년이다라고 하게 되면 중학교 3학년 과정에 대한 테스트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과정의 테스트에서 일정 수준은 분명 되는데 이제 선행의 비중을 많이 시키기가 어려운 아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시킬 필요까지는 또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경우에는 비중 자체를 현행 중학교 3학년 과정에 좀 더 비중을 두되,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중학교 3학년 과정, 일주일에 한 번은 고등학교 1학년의 과정,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좀 그래도 좀 잘하더라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아까 그 말씀드린 뭐 테스트 결과나 아니면 모의고사를 통해서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아싸리 그냥 고등학교 1학년 선행학습을 해야 되느냐? 제 생각은 그게 아니라 선행의 비중을 높이되 현행에 대해서는 반복하고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학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제가 사실은 출제자가 아니죠.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학생 입장에서 정말 어려운 부분에 해당이 되며, 그리고 제가 출제자가 아닌 이상은 또 출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이제 최근에 자주 나온다라고 하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 수열 파트, 그래서 그 수열에서 추론형 문제 같은 경우 뭐 특정 유형에 대해서 언급은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나중에도 똑같이 나오라는 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역시나 포괄적인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내용 자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역시나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나가는 학생의 입장에서도 중학교 3학년이나 그 밑에 있는 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복습이 이루어지면서 머리에 잔상이 잘 박힐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도 선행학습을 경험을 했었던 이제 학부모님,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할 때 선행학습을 했을 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아이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고등학교 과정을 나가고 있는데 중학교 과정을 까먹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고등학교를 나가는데 어떻게 중학교 거를 까먹지? 이렇게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중학교 때 강조를 하는 그런 파트가 있고 고등학교 때 강조를 하는 파트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선행학습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만 조금 더 강하게 각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자주 보지 않았었던 중등 과정에 대해서는 좀 소홀해지는 거고, 그리고 조금 더 지엽적이거나 자주 나오지 않았었던 유형에 대해서는 또 까먹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배워가지고 이게 머릿속에 항상 남느냐, 그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활용도 자주 해야지 머리에 남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좀 이렇게 탄탄하게 되어 있지 않다, 조금 뭐 불안 요소가 있다, 또는 뭔가 제 나름대로는 뭐 확신이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중학교의 과정도 같이 병행하면서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등 과정을 완전히 들어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고등 과정을 완전히 이제 들어가서 선행학습을 하는데 수학 상하에다가 수학 원을 나간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학 원을 나가는 시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실상은 수학 상하가 그래도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저는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역시나 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의 점수가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 최소한 그것도 마찬가지로 80점 이상. 그러니까 80점 이상이면 보통 그래도 1, 2등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점수를 만들어 놓고 수학 1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한 공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수학 1에 대한 선행만 해야 되느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역시나 수학 상과 하를 챙기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학 1과 수학 2에서도 이제 수학 상하가 기본 베이스로 깔리기는 하지만 자주 써먹지 않는 게 있고 자주 써먹는 게 분명 또 있습니다. 그러면 수학원을 공부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수학 상하에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개념이 있는가 하면 덜 사용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유형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학원만 이제 집중적으로 몰입을 하게 되면 또 나름대로 수학 상하에 대한 약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교육 과정을 정확하게 다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한 예를 하나만 언급을 한번 해보면요. 수학 상해 1학기 때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근의 분리와 비분리라고 하는 근의 위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서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고난도 문제, 특히 뭐 예전에 말을 했었던 킬러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 내신 고난도 문제 이런 데에서 간혹 가다가 같이 결합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는 있었는데 자주 써먹지는 않았으니까 시험을 볼 당시에는 그게 또 기억이 잘 안 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 입장에서는 최근에 뭐 수학 원을 공부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포인트가 맞춰지는 거고, 이게 약간 지식이 선택적 지식으로 간다는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필요 없는 지식에 대해서는 이제 좀 그 바깥으로 이게 밀려났다가 정말 필요한 지식들 위주로만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학 원을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수학 상하에서 구멍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나 복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두 가지를 충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내용 중에 하나, 모의고사 점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이 친구가 개념과 유형을 제대로 꼼꼼하게 알고는 있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모두 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과정을 공부를 하면서도 복습을 시키면 되니까요. 그래서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센수학 이 정도까지는 완성을 해줬으면 좋겠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자히스토리까지는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히스토리에서 너무 어려운 문제는 제외를 하고서라도 나머지 3점과 4점짜리 문항들은 모두 풀어서 올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꼭 저희 학원에서 그러면 이런 것을 충족을 시키면서 가느냐라고 한다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응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선행학습의 진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속도가 더디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에는 앞에 있는 내용을 복습을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보통 필연이에요. 저는 특히나 최상위권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로 뭐 선행학습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온전하게 그것만 집중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공부했던 내용도 같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끔 공부를 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중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 뭐 3학년 때, 보통 2, 3학년 때 배우는 미적분을 나가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수학 상하에 대한 복습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또 하나의 이제 관점은 뭐냐면요. 진도를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그만큼 챙겨야 될 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챙겨야 될 게 많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선행을 많이 나갔다고 해서 많이 나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수투까지 나갔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투까지 나갔다라고 한다면 보통 대개는 수상, 수하, 수원, 수투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투까지 나가는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 학생 자체가 수학 상하를 문제를 이렇게 풀렸을 때 많이 틀린다? 우선 그게 잘못된 공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문제점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복습을 하면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끌려고 하지 마시고요. 막 끌어당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윗과정을 공부를 하면서 아랫과정을 계속 이제 그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 시간과 여유를 주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학 상하, 수학 1, 2를 공부를 했는데 특히 수학 2의 유형설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제가 어떻게 공부를 시키냐면, 그게 또 애들마다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기는 하지만 수학 상하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딱 비중을 딱 실어 놓습니다. 그리고 수학 2를 이틀로 포지션을 만들어 놔요. 그러면 이틀은 수투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하루는 수학 상하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학 상하를 그냥 순차적으로 공부를 시킨다라는 거지 수학 상하를 동시에 가지는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학 1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세 번 학원을 오는데 각각을 수학 상하 그리고 수학 1, 수학 2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아이 자체가 좀 그 탄탄하게 어느 정도 실력이 완성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테스트 결과도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질문을 하는 거나 아니면 내용상 그 문제의 난도를 이렇게 봤을 때 이 친구는 각각의 올 때마다 그 요일마다 다른 과목을 배치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그렇게 하는데, 어지간하면 그렇게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수학 상하가 완성이 되는 그 시점에 이제 그 시간에 수학 1을 집어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수학 2가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시간대에 이제 미적분을 집어넣는다. 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만 들어가지고는 또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결국에 가장 본질이 되는 것은
과거에 공부했었던 내용을 챙겨가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행이 절대로 빨라질 수가 없다. 가속도가 붙을 수가 없다. 예. 만일에 가속도가 붙는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 전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 아이가 약한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줄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끝으로 제가 결국에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수학 중심으로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지만 결국에는 뭐 입시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의대를 보낸 친구들도 있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저는 수학에서 도움을 좀 줬다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 과목에서는 사실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최상위권 대학, 최상위 학과, 그러니까 가장 인기가 많은 학과를 가기 위해서 결국에는 수많은 그 경쟁 상대를 이제 이겨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경쟁 상대들이 다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완벽이라고 하는 게 공부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의 수렴을 하게끔 공부를 시키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챙길 게 많으면 그만큼 더 꼼꼼하게 공부를 좀 더 시키고 그리고 자주 어, 체크를 해본다. 예, 이게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